나는 항상 가족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믿었다.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과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부모님의 32주년 결혼기념일에 집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게 무너졌다. 가족들은 이미 식사를 마친 채 웃으며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어머니가 나를 보며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거 내 목이야. $1720 옷 빨리 갚아.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 청구서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동안 쌓인 배신의 무게였다. 그날 오후 나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헤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에서 졸음에 겨워 눈을 붙인 지 겨우 20분. 부모님 기념일 선물로 산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었다. 나는 장녀였다. 항상 그래왔듯이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보다 내가 더 책임져야 했다. 아버지는 넌 장녀니까 가족을 지켜야 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말은 나에게는 사랑의 무게였다. 대학 시절 장학금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들의 학비를 보탰다. 결혼, 연애, 그런 사치는 없었다. 가족이 먼저지 어머니의 말에 따랐다. 28살에 결혼한 동생 유진이는 화려한 웨딩을 치렀고 막내 동생 민준이는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 나는 그냥 가족을 위한 희생자였다. 그날도 문을 열기 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웠다. 식탁은 치워진 반찬으로 어질러져 있었고 가족들은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유진이가 전이 왔어. 이제야 하며 비아냥거렸다. 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어머니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보며 말했다. 소연아, 앉아. 할 말 있어. 그녀의 손에 쥔 종이는 구겨진 청구서였다. 은행 로고가 선명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왜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유진이 결혼식 비용, 민준이 유학비 일부, 그리고 집 수리비. 총 $1720. 내가 장녀잖아. 내 목이야. 그 말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1720. 그건 내 한 달 월급의 절반이었다. 내가 언제 그 돈을 빌렸다고? 엄마, 그건 제가 왜 갚아요? 제가 한 게 없잖아요.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넌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유진이가 웃었다. 언니,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 우리도 힘들었어. 민준이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아버지는 소연아, 어른들 말 안 들으면 안 돼라고 한마디.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그 청구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짓밟은 모든 순간의 증거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그 청구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항목이 빼곡했다. 유진이의 결혼식 드레스비 $500, 민준이의 비자 수수료 $300, 집 대출이자 $920. 마지막에 장녀 소연 목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을 때 나는 용돈을 모아 가족 여행비를 냈다. 소연이가 제일 착하네. 그 말에 뿌듯했다.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의 병원비로 내 대학 등록금을 포기했다. 내 미래는 가족과 함께야 아버지의 말이었다. 직장 입사 후 첫 월급으로 동생들의 옷을 사주었다. 그들은 언니 최고 하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안아줌은 언제나 가벼웠다. 유진이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해외 신혼여행을 갔고 나에게는 언니, 다음에 같이 가자라는 빈말만 남겼다. 민준이는 유학에서 돌아와 선니 덕분에 잘 다녀왔어 하며 사진만 보여주었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질 지경이었다. 마케팅팀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참으며 일했다. 소연 씨, 너 가족 부양하잖아. 더 열심히 해. 그 말에 웃으며 고개 숙였다. 왜? 가족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만? 속으로 중얼거렸다. 핸드폰에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다. 내일까지 입금해. 가족 모임 취소하지 마. 가족 모임. 그건 내 생일이었다. 다음 날, 내 32살 생일. 그들은 내 생일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다. 청구서가 생일 선물이었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어린 시절 장면이 스쳤다. 어머니가 나를 안고 소연아, 넌 우리 가족의 빛이야 라고 속삭이던 때, 그 빛은 이제 꺼져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잔고 $1,800. 그 돈은 내 휴가비였다. 해외여행을 꿈꾸며 모은 돈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다. 송금. $1,720 완료. 어머니에게 집금했어요. 라고 메시지 보냈다. 그녀의 답, 고마워, 소연아. 사랑해 이 사랑. 그 단어가 메스껏 느껴졌다. 직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빌딩들이 스치듯 지나갔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 속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소리가 났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다. 내 생일이라고 핑계로 어머니가 소집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케이크가 없었다. 대신 유진이의 신혼사진 앨범이 펼쳐져 있었다. 언니, 봐봐. 이 드레스 예쁘지? 내가 도와줘서 샀어. 유진이가 웃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응, 예뻐. 속으로는 속이 메스꺼렸다. 민준이는 언니, 나 유학 갈 때 내가 추천해준 학교 최고였어. 고마워 하며 어깨를 툭 쳤다. 아버지는 소연아, 요즘 회사 어때? 가족 자랑거리 돼야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소연아, 내 덕분에 집안이 안정됐어. 그 돈, 정말 고마워. 그 돈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꽂혔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았다. 이태원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도 저기 가보고 싶었어. 어렸을 때 꿈꿨던 자유. 하지만 항상 포기했다. 유진이가 들어와 언니, 엄마가 다음에 또 부탁할 거야. 민준이 차 사는데 돈 좀 하며 말을 흐렸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가족들이 달려왔다. 소연아, 왜 그래?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 하지만 나는 웃었다.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웠어요. 속으로는 이제 그만.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처음으로. 오늘 나는 가족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 청구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 열쇠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불렀다. 소연 씨, 이번 프로젝트 내가 맡아. 야근 각오해. 나는 고개 숙이지 않았다. 죄송해요, 팀장님. 이번 주말은 휴가예요. 그의 눈이 커졌다. 뭐? 가족 부양하잖아. 나는 대답했다. 이제 제 인생이에요. 퇴근 후 나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비가 왔다. 변화의 시작,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그 청구서 이후 가족들은 나를 더 자연스럽게 이용했다. 어머니의 전화, 소연아, 유진이 애기 물건 사줄래? $200 나는 네, 보내줄게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대신 이번 달 힘들어요. 다음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가족인데 왜 그래?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가족이라서 더 솔직해져야죠. 유진이의 메시지. 언니, 엄마 화났어. 빨리 보내. 나는 읽지 않았다. 민준이는 언니, 나 직장 구했어. 축하해줘. 하며 왔다. 나는 축하해. 내 힘으로 한 거잖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언니, 요즘 왜 그래? 예전처럼 안 해주네. 예전처럼. 그 예전이 나를 짓눌렀다. 아버지의 사업 재기 프로젝트. 그는 나에게 소연아, 투자 좀 해줄래? $1000 말했다. 나는 아빠, 제 돈은 제 거예요. 그의 눈빛이 변했다. 넌 가족도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가족도 아니야? 30년을 바쳤는데? 그날 나는 울었다. 진짜로. 거실에서 홀로.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트라우마를 끝내야 해. 심리상담소를 찾았다. 첫 상담에서 선생님은 물었다. 왜 지금 와셨어요? 나는 청구서를 보여주었다. 이게 제 가족이에요. 돈으로 메인 샀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희생자예요. 하지만 이제 선택할 때예요. 선택. 그 단어가 나를 일으켰다. 회사에서 나는 승진을 포기하고 부서 이동을 신청했다. 덜 스트레스 받는 곳으로. 상사가 소연 씨, 왜? 내가 제일 유능한데 나는 제 삶을 살기 위해요. 라고 답했다. 퇴근 후 나는 헬스장에 갔다. 처음으로 땀을 흘리며 과거를 씻어냈다. 가족 모임 초대가 왔다. 소연아, 이번 주말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 나는 갔다. 하지만 내 조건으로. 모임 날 나는 평소와 달랐다. 화장기 없는 얼굴, 편안한 청바지. 문을 열자 어머니가 소연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가족 모임인데 유진이가 언니, 요즘 피곤해 보이네.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게임 중 바버지는 신문을 봤다. 나는 중앙에 섰다. 다들 모였네요. 할 말 있어요. 공기가 정지했다. 그 청구서 이후로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 돈을 갚아야 했는지. 유진이 결혼식. 그건 엄마 아빠가 주선한 거잖아요. 민준이 유학. 제가 왜 책임져야 해요? 어머니가 소연아, 그건 하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아니에요, 엄마. 듣게 해주세요. 저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제 꿈을 포기하고 제 시간을 바쳤어요. 그런데 보상은? 청구서예요. 유진이가 전니 과민 반응이야. 우리도 힘들었어. 나는 그녀를 봤다. 힘들었어. 내 결혼식에서 내가 웨이터처럼 뛰어다닌 거 기억해? 내 드레스값,
내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이가 졌니? 그건. 넌 유학 가서 자유롭게 살았어. 내가 내 학비 냈을 때 내가 고마워 한마디 했어? 아니, 그냥 당연하게 여겼지. 아버지가 소연아, 그만해. 내가 장녀로서의 의무를. 의무. 그건 강요예요, 아빠. 당신 사업 망했을 때 제가 왜 고생했어요? 엄마 병원비. 제가 왜 대학 포기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만할게요. 더 이상 가족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 $1720. 마지막이에요. 어머니가 울었다. 소연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문을 나섰다. 비가 왔다. 젖은 채로 집으로 걸었다. 자유로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 그날 나는 연락처를 정리했다. 가족 그룹 채팅에서 나갔다. 핸드폰이 조용해졌다. 처음으로. 변화는 서서히 왔다. 가족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과 메시지, 유진이의 변명, 민준이의 언니, 화 풀어 전화. 아버지는 침묵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삶을 채웠다. 상담을 계속했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해요. 이제 치유할 차례예요. 선생님의 말, 나는 책을 읽었다. 트라우마와 해방이라는 제목의 책의 페이지마다 내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회사에서 새로운 부서로 옮겼다. 그래픽 디자인 팀, 창의적인 일, 동료들이 소연 씨, 재능 있어 하며 칭찬했다.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주말에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대학 동창 지은이. 소연아, 요즘 달라졌어. 빛나 우 그녀의 말에 나는 울컥했다. 가족 때문에. 이제 자유야. 우리는 술을 마시며 밤을 새웠다. 웃음소리가 낯설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너는 충분해. 우속삭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꿈이 왔다. 청구서를 내민 어머니의 손수 깨어나 땀에 흠뻑.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 달 후 유진이의 전화. 언니, 도와줘. 남편과 싸웠어. 집에 올게 뒤 나는 혼자 해결해. 내 인생이잖아. 으라고 답했다. 그녀가 울었다. 언니가 왜 그래? 예전 언니는 죽었어.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해방감. 민준이도 왔다. 언니, 돈 좀 빌려줄래? 직장 그만뒀어. 나는 자니. 내가 책임져. 그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언니, 가족인데.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거야? 내가 날 존중 안 했잖아. 그는 떠났다. 아버지의 편지. 소연아, 돌아와. 집이 텅 비었어. 나는 답장했다. 아빠, 이제 제 집이에요. 그 편지를 불태웠다. 불꽃이 춤췄다. 복수의 시작. 복수는 차가웠다. 뜨겁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괴하지도 않았다. 그냥 놓아주었다. 나 자신을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유진이의 피드를 봤다. 그녀의 행복한 사진들. 하지만 댓글 아래 결혼 생활 힘들어요 라는 속내. 민준이는 실업 상태로 친구들과의 사진이 줄었다.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 보였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아버지의 사업.
다시 흔들렸다. 뉴스에서 봤다. 소규모 기업 파산 위기.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게 내가 원한 가족이야.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여전히. 상담에서 말했다. 그들을 미워해요. 하지만 사랑도 해요. 선생님, 그게 가족이에요. 복잡한 감정.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그림. 붓을 쥐고 캔버스에 그렸다. 청구서가 불타는 그림. 가족 식탁이 무너지는 그림. 제목, 해방. 전시회에 냈다. 작은 갤러리. 개막일, 가족이 왔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소연아, 이게 유진이가 덧니. 미안해 민준이가 형편없었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그날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제 이야기예요. 그들은 떠났다. 눈빛이 달라졌다. 후회. 그게 내 복수였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소연 씨, 리더십 있어요. 팀장의 말, 나는 감사해요. 제 3덕분이에요. 라고 답했다. 저녁에 지은이와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소연아, 내가 제일 강해. 이 그녀의 말, 나는 웃었다. 아직 배워가는 중이야. 의 파도 소리가 내 마음을 씻었다. 시간은 흘렀다. 6개월.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졌다. 연락은 희미해졌다. 어머니의 생일 카드. 소연아, 건강히 지내. 나는 답했다. 엄마도요. 더 이상의 돈, 더 이상의 희생. 유진이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언니, 잘못된 선택이었어. 나는 내가 선택한 거야. 강해져. 민준이는 새 직장을 찾았다. 언니 조언 덕분이야? 내 노력 덕분. 아버지의 사업은 안정됐다. 은행 대출로. 소연아, 내 덕분에. 아니에요. 아빠 혼자 한 거. 그들은 변했다. 아니, 깨달았다. 내가 없어도 사는 법을. 나는 더 강해졌다. 책을 썼다. 가족의 그림자, 한 장녀의 독립. 출판됐다. 서점에서 내 책을 봤다. 눈물이 고였다. 이게 나야. 인터뷰에서 물었다. 가족과 화해했나요? 나는 화해는 필요 없어요. 존중이 필요했어요. 이제 그걸 배웠어요. 청중이 박수 쳤다. 그날 밤, 가족 전화. 어머니, 소연아, 책 봤어. 울었어. 엄마, 읽어줘서 고마워. 대화는 짧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내 삶에. 친구들이 늘었다. 연애도 시작했다. 민준 씨 동료. 소연 씨, 강한 여자예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약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1년 후, 부모님의 33주년 기념일, 초대장이 왔다. 소연아, 와줄래? 나는 갔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문을 열자 식탁이 비어 있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내밀었다. 축하해요. 식사는 조용했다. 유진이가 졌니? 애기 생겼어. 내가 고모야. 민준이가 나도 연애 중이야. 아버지가 소연아. 내 책 봤어. 배웠어. 어머니가 미안해. 소연아. 그 청구서. 후회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영원한 상처야. 식사 후 나는 말했다. 이제 저는 제 가족을 만들어요. 여러분도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동등하게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모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났다. 자유로워 하지만 그 자유는 아팠다. 잃은 시간, 잃은 감정. 그래도 후회 없었다. 지금 나는 33살.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바다를 보며 산다. 책 2권째를 쓰고 있다. 가족은 멀리서 지켜본다. 가끔 전화. 소연아, 사랑해. 그 말에 나는 저도요라고 답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가볍다. 청구서는 불태워 버렸다. 제가 바람에 날아갔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냥 나였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나요? 그 희생이 당신을 자유롭게 했나요? 아니면 가두었나요?